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삶이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특히 나의 부모는 왜 이런 사람들일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어, 그래서 네가 제일 힘든 게 뭐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가족 관계, 가족학을 전공을 했고 또 상담으로 또 전공을 또 이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가족 치료 이론이 저를 너무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족 치료 이론을 뭐 이것저것 공부를 좀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보행 가족 치료 이론에서 보행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패밀리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보행의 명저가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한국 책이 있어요. 근데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도 어렵고 틀린 번역도 많고. 그래서 번역을 좀 수정을 하고 제대로 된 번역으로 이렇게 쓰다가 이 책을 좀 출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뭐 남이 써놓은 책을 이렇게 제가 고쳐서 한다 해도 요약본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망설였어요. 뭐 출판사에서도 거절도 당했고 그러다가 여기에 내 얘기를 같이 섞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얘기 또 나의 내담자들의 그 얘기를 섞어서 쓰게 되었죠. 쓰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저의 성장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읽고 좀 공감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보에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예요. 1950년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족 치료라는 큰 이제 어떤 새로운 조망이 대두가 됐을 때 거기에 메인 멤버로 활동을 하다가 독자적인 자기 이론을 쓰게 되었죠.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가족 체계 이론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다른 랭귀지로 썼다고 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은 큰 틀은 이론의 틀은 패밀리 이밸류에이션 책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은 제 경험과 사례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이 부모님과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다른 관계에서도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뭐부터 잘못되었을까라고 했더니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냈어요. 제가 삼각관계에 끼인 자녀였던 거예요. 삼각관계는 부모의 그 어른들의 일에, 어른들의 불화에, 불평에 자녀가 끼어서 대신 싸우거나 아니면 들어주거나 편을 먹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삼각관계라는 것은. 어, 그래서 부모의 부부관계에 싸움이 나면, 부부싸움이 나면 주로 자녀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싸움을 말리는 아이가 있죠. 울며 불며 싸우지 말라고. 깨진 물건을 치우고, 가서 달래고, 하소연하고, 속이 착한 아이가 있습니다. 같이 싸우는 아이가 있죠. 두 번째 유형은. 같이 대들고 소리 지르고 부시고 망가뜨리고 하죠. 이 아이를 비난을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부모가 하는 것에 똑같이 할 뿐이에요. 얘가 무섭다거나 위험한 아이는 아니죠. 세 번째는 모르는 척하는 아이예요. 남의 일 보듯이 수수방관하는. 그래서 저 아이가 가족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이기적인 아이가 있죠. 네 번째는 그 부부싸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어떤 일을 아주 산만하게 하는 아이가 있죠. 게임을 한다든가 논다든가 여기는 막 전쟁을 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지 혼자서 깔깔거리고 웃는다든가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 보이는 행태들은 다 다르지만 밑에 흐르는 것은
부모의 일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그 아이 온몸으로 전체는 이 부모의 이 감정과 똑같다. 불안하고 힘들고 불행하고 이건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힘든 건 어른 일에 끼어서 이 애기가 자라지 못하고 압사당했구나. 아작이 났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죠. 이 삼각관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디 나갔을 때도 친구 관계나 뭐 상사와의 관계나 이런 것에도 늘 이 집에서 맡은 이 네 가지 역할 중에 하나를 사회 나가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 요것을 인간관계의 원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관계가 왜 일어나는가? 부모는 자녀를 왜 끌어들이는가? 삼각관계에. 왜냐하면 부모가 약해서 그렇죠. 불안해서. 얼마나 약하냐면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 아이한테 의지를 하겠다고 그 아이한테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겪고 있는지 낱낱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관계의 불안을 자녀에게 전가한다. 정말 부모답지 못하고 무책임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본능이에요. 고에는 사회 진화론, 그것하고 가족 체계 이론으로 이 이론을 갖다 다, 다시 풀어 적었는데, 이 진화론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렇죠. 좀 성숙한 부모가 되는 거. 그래서 자녀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좀 덜 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우리 가족에서 겪었던 그 상처를 좀 아물게 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또한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럼 삼각관계에 낀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녀 간에 돌아가면서 삼각관계에 걸리면 괜찮은데, 한 번 언니가 했다, 한 번 동생이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늘 고정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소위 역기능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자녀한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문제야 하는 바로 그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 아이는 너는 어떻게, 왜 그러니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첫 번째는 몸이 아파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뭐 돈사고를 치거나 뭐 비행을 저지르거나 이 역기능이 세대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이. 아버지가 이렇게 역기능자면 자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러는데 그 세대 전수가 제일 잘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잘 유지하고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의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끼인 아이는 자신의 성장을 멈추고 희생을 당하죠. 가족의 불안을 처리하는 희생양이 된다. 마치 세렝게티에서 천적이 나타났죠. 사자가 이제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약하고 열등하고 혹은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개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 집단은 개가 희생양이 됨으로써 거기가 되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 세렝게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본능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역기능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불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안은 모든 상담 이론에서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느냐라고 하면 단 한마디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불안이 뭐예요? 라고 하면 격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좀 무서워도 좀 격하게 무섭고 슬퍼도 격하게 그러니까 과하고 격한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은 생명체랑 다 가지고 있다. 식물도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
살아남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것은 살아남는데 위험이 닥쳤다 그런 뜻이에요. 불안은 지금 위기다 조심해라 이런 경고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 또한 모든 가족에 존재하고 그 삼각관계는 불안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불안이 많은 집안일수록 삼각관계는 많겠죠. 여러 사람이 걸려 있고 부모도 여러 삼각관계를 맺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또 이 불안은 무엇을 야기시키냐면 융합을 불러와요. 융합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만 좀 보고 가죠. 융합이란 뭐냐? 위기 때 발동을 해요. 뭉쳐라 이 말이에요. 자, 뭉치면 힘을 모으자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개인의 독특함, 개성은 다 죽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불안은, 나는 그럼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가? 어떤 때 이걸 불안이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니까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A, 엄마라고 봅시다. B는 아이고요. 엄마가 이게 옳은 답이라고 우겨요. 왜 우기냐? 불안해서죠. 그리고 자녀를 재촉합니다. 왜 재촉하느냐? 불안해서. 자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졸아붙었다. 불안하죠. 자녀는 엄마가 밀어붙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리저리 피해 다닌다. 불안하죠. 엄마의 강요가 심해질수록 왜 강요가 심해지냐? 불안해서. 자녀는 엄마에게 비난받는 것 같아서 방어적이 된다. 불안해서. 이렇게 진하게 쓰여진 요체는 전부 다 불안할 때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 내 자신을 한심하게 본다. 내가 문제지. 이렇게 여긴다. 이게 다 불안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치면 우리는 불안이 참 옆에 가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근데 융합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안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불안이 전염성을 갖고 있는데 이 전염력이 막강해져요. 삽시간에 가족을 불안 도가니로 밀어 넣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불안해지면 누구의 책임인지 굉장히 무책임해지면서 남 탓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연합력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